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또 막 안전자산인 금값은 또 치솟는 중입니다. 예, 안전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27bp 정도 떨어진 4.20%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금 3월 17일 마감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장세였고요. 채권 매수를 자극하는 재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이 주 초부터 강세 시도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준 인사 중 대표적인 매파로 알고 있는 월러 연준 의사가 앞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그런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채권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표도 채권시장이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10월달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 3.5%로 모두 9월달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르면 이제 내년 1분기 이른 시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고채 시장도 유사한 흐름이었고요. 국고채 3년물은 일주일 전 대비 8bp 정도 빠졌고요. 10년물도 7bp 정도 빠지면서 3년물은 현재 3.50% 후반 그리고 10년물은 3.70%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된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국내 통화 정책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통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한국은행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동결적으로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점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 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성장 측면에서는 상하방 요인들이 혼재를 하고 있고 다만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는 상방 리스크가 경계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강조가 됐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 이후에 반도체 수출 회복 같은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통일날 동일하게 발표된 10월달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월 대비 3.5% 급감, 그리고 소매 판매도 0.8%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 악화들을 시사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금 한국은행의 애초 정만보다 조금 더 올라간 3% 중후반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핵심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나 수개월째 3%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은이 연초에 전망한 인플레이션 속도,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와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뎌진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근원물가 상승률은 향후에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트 측면에서의 그런 비용 상승 압력 누적과 이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그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물 경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 그리고 물가는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그래도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감들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반영해서 한국은행의 조기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당장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인상, 한국 같은 경우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지금 11월 금통위 결과 4명의 금통위원이 추가 인상 필요성들을 언급했고요. 지난 10월달 대비해서 1명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11월달 중순 이후에 강세장으로 반전이 됐죠. 주요 구간 국고채 금리는 지금 최근 6개월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50bp, 많게는 80bp 정도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예상되는 통화정책 전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3.5%라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하 전망의 확산 시기는 빨라야 2024년도 하반기 이후라고 한다면 결국에 최근에 금리 급락을 연장할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재료는 통화정책보다는 물가 같은 주요 핵심 지표의 둔화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11월 달 미국의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면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 견조력과는 별개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로 회복되고 있음이 증명되면서 향후 금리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10년물 금리가 4.2%를 계속 하회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국내도 상당 부분 동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강세 속도 조절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국내 채권 금리도 연말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런 수급적인 요금 부분과 맞물리면서 현재 레벨대에서 보합 수준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채권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